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필 규정입니다. 모든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사리를 깨 부셔버리고 어떤 일부 집단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명분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강제로 사퇴한 것이 첫 번째 사필 규정이었고, 이번에 오신환 대표의 선출이 두 번째 사필 규정입니다. 역시 무리하게 대의명분에 어긋나게 일을 추진하면 부메랑을 맞게 된다. 제가 패스트 트랙이 강제 통과됐을 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가도에는 여러 가지 폭탄이 숨겨져 있다. 특히 저 복잡한 바른미래당의 사정을 잘 관찰하고 한국당이 여러 세력과 이런 식으로 연대하고 이를 도모하면 패스트 트랙의 표결 단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쫓겨난 자신과 권은희 의원을 컴백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를 손학규 대표의 퇴진, 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위상도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은 김관영 대표가 밀어붙여서 표결 끝에 12대 11로 한 표 차로 가결됐던 바른미래당의 패스트 트랙 당론, 이 당론 투표 때 반대한 11명 중에 의원 중의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때문에 패스트 트랙 자체에 상당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제3당 28석을 가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앞으로 패스트 트랙의 표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당론 투표를 다시 붙인다거나, 물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 트랙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회의 표결이 사법개혁특위에서는 2명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이 좌파 연합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어서 사개특위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개특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본회의 표결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민주평화당에서 새로운 유성엽 원내대표가 먼저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률을 50%는 부족하다, 100%로 하자. 그리고 현재 합의대로 따지면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평화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원을 50석을 늘려서 350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0석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미 굳어진 당론이다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패스트 트랙의 양대 전선, 하나는 공수처, 하나는 선거법, 양대 전선에서 커다란 파란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과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협조 없이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옆에 정리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찬성표는 137석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2석, 민중당 1석. 민중당은 울산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무소속 2석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그리고 손혜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 불편부당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적을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좌파 연합이 확실한 표가 137석. 자, 제가 반대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114석, 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석, 무소속이 4석입니다. 이정현 서청원 전 당대표 그리고 울산의 강길부 의원 이런 사람들 포함을 해서 무소속이 4석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반대가 119석. 자, 변수가 바른미래당 28석, 평화당 14석, 무소속 2석. 만약에 본회의 표결에서 평화당의 14석만 가도 부족합니다. 14석이 간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평화당이 지역구 의석 감축 문제에 반대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세게 지금 반대 의사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변수의 무소속 두 사람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던 이영호, 손금주 두 사람입니다. 자, 만약에 바른미래당만 찬성표에 가세를 하면 패스트 트랙은 이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에서 당론으로 패스트 트랙 찬성을 정해서 전부 다 28석 전부 다 찬성하자라는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것은 턱도 없고 아마 자유투표에 붙이게 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나타났던 어떤 패스트 트랙에 대한 반대표 이런 것 따지게 되면 간들간들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없어지는 예를 들면 서울, 경기, 호남 이런 데의 의원들 그리고 없어지는 지역구와 통폐합이 되는 이런 대상의 주변 지역구 해서 50명 내지 60명이 지역구 감축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의 128석이 다 찬성표로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환 대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얘기하면 국면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는 선거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거 제도는 여야 간의 룰인데, 게임 룰인데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정치판의 도의가 아니다. 그리고 상당한 무리수고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치고 나간다면 그러면 얼마나 여론이 많이 바뀌겠습니까?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룡 같은 일종의 대통령의 칼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검사들, 최근에 경찰 손석희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민변에 가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이 대통령이 검사로 임명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야말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칼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오신환 대표가 부각시킨다면 선거제도와 공수처라고 하는 양대 전선에서 여론이 급격하게 바뀔 것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제3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한번 들어보자. 선거제도는 저런 식으로 정말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공수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옥상오기자 권력의 칼로 전용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네. 자, 이런 것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지금 반대라고 하는 이런 난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앞으로의 전국의 키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재선의 오신환, 패스트 트랙의 시한폭탄. 이 시한폭탄, 유성엽 평화당의 원내대표 제2의 시한폭탄. 시한폭탄 두 개가 째깍 초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 폭탄의
폭발. 이렇게 해서 패스트 트랙의 가도는 흥미진진합니다. 이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구나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